안녕하십니까, 렛필입니다. 8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5.7포인트 내려서 0.1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6%, 0.2포인트 올랐죠. 그래서 거의 뭐 보합 정도로 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또 금요일 정도에는 막 크게 움직임이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전날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증시가 좀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가 좀 코스피 코스닥을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크게 변동 없이 마무리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코스피 지수는 바닥을 기다가 결국에는 한번 21선과 61선 모인 지점에서 위로 한번 치고 나왔고요. 이제는 한번 치고 나간 이후에 자리를 좀 잡으면서 3250선, 원래 지지를 하던 그 라인에서 다시 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N자로 좀 올라가 주게 된다면 3300선 넘어가 준다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힘을 내준다면 확실히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이 경기가 조금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제는 9월 달쯤에는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죠. 3상이 좀 완료된다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 좀 긴급 승인 신청을 해서 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전환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도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실적주들도 좀 회복세를 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 다 상승하게 돼버린다면, 이전과 좀 다르게 둘 다 상승하게 돼버린다면 확실히 이 지수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월봉은 둘 다 고점 부근에서 양봉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요. 다행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2천억 정도를 매도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수로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음봉을 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래 꼬리 달면서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밀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을 별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좀 들어오다 보니까 괜찮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기술주,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면 분명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환율도 뭐 1144원 계속해서 이제 뭐 한번 크게 올라간 이후에 21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를 또 형성을 한 것 같고요. 확실히 요때에 비해서 가격을 레벨업을 해서 위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단기 하락을 했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조정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달러는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이제 주시를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뭐 다우 선물 자체는 뭐 이렇게 나스닥은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로 움직이긴 했지만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월요일에 한번 월요일 장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을 좀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1.3%대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해서 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N자로 반등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그런 위기가 또 고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원자재 이 종목들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한번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요 정도로 보고 증시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50원 상승해서 22,400원 마무리를 했고요. 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은 22,300원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뭐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은 반등을 해줬고요. 요쯤에서 이제 가격대를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을 시켜주는 모습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일선 정도를 회복해 주었고요. 여전히 이제 60일선 아래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저점 자체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하락분에 대해서 이제 줄곧 내려왔잖아요. 줄곧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21선 정도로 터치를 하거나 21선 살짝 넘었다가 자리를 잡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전에도 한번 말씀 계속 드렸지만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된 이후에 줄곧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한번 반등을 하고 21선을 잠깐 넘었다가도 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척 하면서도 21선 저항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하락 수렴 패턴을 또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 패턴을 그리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결정하는 곳에서 하락을 나왔고요. 하락이 나왔고요. 자, 그때는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런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 좀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은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전에 뭔가 신주 물량이 좀 풀렸을 때 그 주가 흐름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쯤에서 21선을 넘어주느냐, 넘어줬을 때는 21선 받치면서 바로 이제 N자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 25,000원 라인까지 떨어지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 물량 소화 과정을 위해서는 단 한 번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갈 수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몇 번은 이렇게 바닥을 터치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라인을 최저점으로 잡는다면요. 하지만 이런 라인이 또 이제 아까처럼 21선 라인이 좀 꼬여지면서 이렇게 바닥 라인을 여러 번 터치하다가 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이 241선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하단 정도는 18,000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뭐 주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흐름 자체를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좀 여러 번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과 60일선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 양운 구름 자체를 아래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가볍게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물을 실어서 올렸다가 또 떨어뜨렸다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면서 이 바닥 자체를 여러 번 뒤졌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좀 힘을 모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산중공업 자체는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주봉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차주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자체는 아주 괜찮게 뭐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월봉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이 신주 발행가를 확정짓기 위해서 주가를 좀 올렸던 거고요. 이렇게 똑같이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미 신주 물량이 풀린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개인 그리고 기타 법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가 이때도 사실 뭐 60만 주인가요? 그때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실제 이제 매도 물량이 몇 주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좀 추세가 있었거든요. 자, 금요일도 이제 좀 줄었네요. 그래서 449만 주로 450만 주 가까이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주 이상이 신주 상장이 되면서 감소를 했다가 그 신주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이전에 이제 100만 주씩, 40만 주씩 이렇게 좀 힘있게 실리던 그때와는 다르게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이 공매도 세력 자체가 서서히 이제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공매도 상환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1000억 아래로 네, 잔고도 떨어졌고요. 440만 주도 사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환이 진행이 되면서 두산중공업이 그 아까 말씀드린 횡보 구간이라든지 바닥 라인을 확실히 잡을 때 그쯤 되면 이제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런 감소 추세의 흐름을 보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이제 많이 줄었었죠. 네, 지금 보시면 대차 물량도 네, 120만 주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이어서 8월 6일도 이렇게 많이 상환이 되어서 210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네, 5000만 주에서 2100만 주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도 많이 줄었다. 공매도 잔고도 같이 줄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전일 이제 63만 주 매도했었는데요. 금요일에는 13만 주 매도했다가 또 플러스로 잡혔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하는 모습은 좋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도 5.42%로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좀 해야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좀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주가가 이제 바로바로 좀 반등을 해주고 좀 위로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섣불리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로 좀 무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분명히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전력사 탄소 중립 대안으로 SMR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X 에너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고요. UAMPS라고 하죠. 네, 에너지 노스웨스트 퍼시픽 코프 이렇게 SMR 구축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엑스에너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중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그다음에 일본 여러 기업들이 또 크게 투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그만큼 SMR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미래 그 원자력 에너지가 SMR로 결국에는 선회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미리미리 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뉴스케일 파워에 기자재를 이제 납품을 예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을 이제 10대 정도, 10 몇 대인가요? 이제 건설을 시작할 텐데 내년에 이제 내년부터 1호기가 이제 건설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기자재 공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또 나왔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전력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SMR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SMR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UAMPS죠. UAMPS는 뉴스케일 파워의 아이다호 SMR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작년 말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모회사인 플로르와 설계 조달 시공 EPS죠. EPC죠. 준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77메가와트 급 6기를 지어서 가동할 계획이고요. 당초 이제 60메가와트 규모 12기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사업 계획이 최근에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12개 정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6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좀 줄었지만, 이 SMR 자체에 하나의 그 메가와트가 좀 용량이 늘어난 걸 보니 새로 이제 개발한 신모델을 또 건설을 시작하는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SMR에 대한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미국 정부의 지원도 현지 기업이 SMR 투자에 적극 나서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SMR 개발과 차세대 원자로 기술 연구에 7년간 32억 달러, 3조 6천억 원을 쏟기로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아이다호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약 14억 달러, 1조 6천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사업이고요. 저는 이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협력을 강화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그 횡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전체적인 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SMR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 하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벌써 이제 내년이면 2022년이고요. 2030년까지 건설이고 내년에 이제 1호기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또 SMR 건설을 요청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1호기에 그 기자재 납품 경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납품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년에는 SMR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원자력 그런 그 수주 소식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국가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SMR 납품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좋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월봉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천천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리를 좀 잡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